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뉴스들 여러분들께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정면 브리핑 시간인데요.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공의전화 받으셨어요? 안 받았어요. 저는 막 070 이런 것만 걸려오고 공의는 안 걸려오더라고요. 두 주만 수고합시다. 네. 네, 지금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예. 지금 02로 걸려오는 전화는 이 기간에 꼭 받아주시고요. 어떤 라디오 듣고 계시냐라는 질문 받으시면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듣고 있다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이 기간을 맞아서 커피 쿠폰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저희에게 청취 인증 문자나 응원 문자 다양하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중 몇 분을 추첨해서 시원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이제 박재 PD도 지쳤어요. 왜요? 예전 같으면 뭐 퀴즈도 준비하고 이러는데 그냥 날로 가고 있어요 지금. 아하. 네. 야, 날이 근데, 더워서 그래요. 맞아요. 아유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이렇게 도와주시면 저희로서는 진짜 큰 힘이 됩니다. 예. 3104님 금방 또 요거 적으시네. 우리 박재 PD. 3104님이 언제나 퇴근길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신율의 정면 승부 짱입니다. 02에 2000번이나 6000번 잽싸게 받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아유 저희가 이게 또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저희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내 눈치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지금 네. 박재 PD가 이거 보내줘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지. 내 눈치 보면서. 아유 근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이거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지역번호 02에 그다음에 2000대로 시작하는 번호 혹은 6000번대로 시작하는 번호라는 게 정설이니까. 다른 번호도 혹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이에 이 번호를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일단 02는 확실하거든요. 02는 확실한데 2000번대는 6000번대가 맞아요. 제가 볼 때에는 어쨌든 여러분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자, 오늘 첫 소식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된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용이 되어 있고요. 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판사가 오늘 새벽 2시 7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넉 달여 만이죠. 124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한 건데요. 남세진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면서 구속영장의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피의자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구속 피의자들이 머무는 수용동으로 이동해서 사복을 수영복으로 바꿔 입고요. 머그샷을 촬영하기도 하는 등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어떤 그 수용 시설인가 여기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좀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입소 절차를 마친 윤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에 그 3평 정도 규모의 독방에 수용이 됐습니다. 원래 앞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바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서울구치소 내에 3.2평 규모의 독방에 수용된 바가 있는데 일반 수용자들이 쓰는 독방 규모는 약 1.9평가량 되는데 이제 전직 대통령이란 점을 고려해서 좀 큰 방이 배정된 것으로 보이고 윤 전 대통령 역시 이런 전례를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수용시설에 가장 지금 많이 보도되고 있는 것은 냉방기기의 여부인데 날이 워낙 더우니까요. 에어컨이 없고요. 천장에 선풍기만 설치돼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침대 없고 바닥에 이불을 깔고 생활을 해야 되고 TV와 접이식 밥상, 관물대, 변기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텔레비는 있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TV도 그 모든 채널이 다 나오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욕도 공동시설을 이용을 해야 되고 다른 수용자와 시간대가 겹치지 않도록 조정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단도 보도가 되고 있죠. 서울구치소의 아침 식단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가고 나서 첫 식사가 미니 치즈빵과 찐 감자, 종합 견과와 가공유 등이 제공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점심 식사로는 된장찌개와 달걀찜, 오이 양파무침, 배추김치로 구성된 식단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조금 전 저녁 식사는 콩나물국과 고추장 불고기, 고추와 쌈장,
배추김치를 제공받았다고 합니다. 메뉴가 생각보다 좋네요. 예. 그러게요. 근데 경호도 중단이 됐다 그러죠. 예전엔 중단이 안 됐었던 것 같도록 예, 기억하는데. 그렇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 구속이 됐었던 때는 현직 대통령에 맞는 의전이 제공이 됐는데 이제는 더 이상 제공이 어렵습니다. 지난 1월 첫 구속 당시에는 이제 구치소 안에서도 대통령 경호처의 간접 경호를 받은 바가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교정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돼서 이런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구속 상태에서 내란 재판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원래 첫 구속 때는 헤어스타일링을 받고 참석을 맞아요. 했었는데 네. 이때는 법무부 교정당국 쪽에 사전 헤어스타일링을 요구했고 교정당국이 이를 받아들인 바가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현직 대통령 신분도 아닌 터라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은 고립무원 상황이다. 근데 이거를 왜 지금 알았는지 그것도 좀 궁금은 한데 그렇죠?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로 보이는데요. 예. 일단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취지로 20분 넘게 최후 진술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 전 대통령은 사람들이 이제 나와 연락을 많이 끊는다. 변호사도 구하기 어렵다. 이렇게 재판부에 호소한 것으로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는데 이 과정에서 부인도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씨 역시 변호사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전방위 수사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취지로 보이고요.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은 고립무원의 상황이라 혼자 싸워야 한다라면서 자신의 변호사를 공격하는 특검까지 비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정치적인 수사를 하는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말도 했다고 하고요. 또 최후 진술 말미에 역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경고용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강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글쎄 경고용인지는 뭐 본인의 주장이 이런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놀랬고 무섭고 그랬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얼굴 표정 보니까 처음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구속될 때하고 본인도 아마 이 구속을 예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얘기는 이제 좀 그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고용 계엄, 뭐 계몽령 이런 거요. 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반기 첫 통화 정책 방향 회의에서 예.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 동결 결정을 했습니다. 원래 작년 10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면서 완화 쪽으로 이제 통화 정책 키를 좀 바꿨는데 11월에 또 더 나아가서 시장 예상을 깨고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연속 인하까지 단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상반기 4차례 회의 때 동결 인하를 좀 오가면서 전체적으로는 완화 기조를 이어갔다가 오늘 다시 인하를 멈추면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달 금리 인하 직후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만 끌어올릴 수가 있고 코로나19 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서 집값이나 다양한 대외 환경 요인을 봐가면서 금리 인하 속도를 좀 조절해 나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바가 있는데 예. 이번에도 그런 속도 조절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속도 조절하는 거 뭐 나름대로 부동산 뭐 이런 거 의식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부동산이 판단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6.27 대책이 나오기 이전까지 굉장히 많은 집값 상승세가 사실 있었고요. 여기에 또 5월에 이어서 금리를 낮추게 되면 가계대출이나 주택가격에 기름을 붓는 격일 수 있다라고 한국은행이 예측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지금 미국과의 금리 차가 역대 최대 2%포인트 차로 벌어진 것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이고 추경과 같은 재정 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도 영향을 좀 주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문가들의 발언을 좀 들어보면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 연준이 이달에 다시 금리를 동결하고 연내 한 번 0.25%포인트 정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고용과 같이 미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금리를 급하게 낮출 필요가 미국으로서는 없는 만큼 한국은행도 여기에 속도를 좀 맞출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약 32조 원 규모의 추경으로 지원금이 풀릴 텐데 한은이 또 이 효과를 봐가면서 추가 인하 시기를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수 회복세가 굉장히 미약하고 경기 침체 국면에 있고 미국의 관세 충격도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집값이나 대출이 어느 정도 잡히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다시 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거 속을 수 있어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현명하신 분들이니까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 민생회복 지원금 준다고 이 스미싱 문자 뭐 URL 클릭해라 뭐 이런 거 막 오면 이거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이게 근데 아무리 합리적이라도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가 있어요. 맞아요. 워낙 교묘하게. 아니 저도 이거 보내주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한 번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기한이 한 10여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소비 쿠폰 신청 안내를 빙자한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문자 결제 사기, 이른바 스미싱이 앞으로 늘어날 수 있어서 정부가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뭐 소비 쿠폰 지급 대상이나 금액, 카드 사용 승인, 신청 이런 걸 안내해주면서 정부나 카드사, 은행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스미싱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여기 문자에 안내문을 빙자하면서 인터넷 주소, URL, 그 영어로 된 긴 그 링크가 첨부가 되는데 이걸 클릭하면 악성 앱 설치로 넘어가면서 스미싱 사기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정부나 금융기관은 안내 메시지에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 이런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절대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소비 쿠폰 안내 문자에 인터넷 링크 URL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것은 100% 사기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요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신용카드 쓰시는 거 거기 회사에 등록을 하시거나 은행에 가시거나 아니면은 요새 동사무소 뭐라 그러죠? 주민센터를 가시거나 제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백엽상 뭐 이랬더니 100년 만에 듣는 단어라고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예, 행정복지센터로 가주시면 이게 된다라고 행정복지센터군요. 네. 예. 근데 전 자꾸 동사무소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친근하죠. 이게 예. 뭐 치안센터가 아니라 파출소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백엽상 뭐 이러니까. 근데 어쨌든 글로 가셔야지 이거 이런 식으로 하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정부에서. 그러니까 뭐 민생회복 지원금 오래 기다리셨죠?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100% 그냥 지워버리세요. 예. 오늘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